Let's Wine Together. 오늘 공부하실 와인은요, 샤또 까론 생 제무입니다. 우선 라벨을 보시면요, 생산 국가는 프랑스고요, 생산 지역은 보르도입니다. 프랑스 와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파리라 그랬죠? 파리에서 남서쪽에 이 지역이 보르도인데, 이 보르도 지역을 확대해 보면 지롱드강, 가롱강을 좌우로 있는 지역, 이 지역이 보르도인데요. 메독, 루아브, 소테른, 블라예, 브로그, 롱사, 오브롤, 생테밀령, 앙트르드멜 같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보르도 와인은 샤또 이름이 와인 이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샤또 까론 생 제머가 이 와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빈티지는 2018년이고요. 등급은 꼬민 단위 AOC, 오메독 AOC 와인입니다. 여기서 보르도 지역의 와인 등급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품질 등급에 들지 않는 일반 와인들은 뱅드 더블, 뱅드 베이 등이 있고, 지방 단위 와인, 아플라시옹 보르도 콘트렐르가 있고, 그보다도 한 등급 더 높은 와인들은 꼬민 단위의 AOC 와인들인데요. 꼬민들은 지도에 보시면 생테스트 메독, 생테스텝, 보약, 생줄리엔, 오메독, 리스트락, 물리스, 마고. 꼬민 단위 등급 중에서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받은 와인들은 꼬민 단위 와인에서도 훨씬 더 비싼 와인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와인과 이 AOC 등급 사이에 보르도 수페리어라는 등급을 하나 채용을 했고요. AOC 와인이지만 그랑크리 와인에 필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리 부르주아라는 등급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샤또 까론 생 제머 홈페이지에는 2012년까지 빈티지만 소개되어 있어서 이 빈티지를 가져왔는데, 가끔 이 와인들이 연도에 따라서 크리 부르주아 슈페리어 같은 등급들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했나 봅니다. 병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어쨌든 2012년 빈티지의 와인은 60%가 까베르 소비뇽이고 30%의 메를로, 5%의 뿌띠 베르도를 블렌딩해서 만드는 와인이고요. 특별한 시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맛이나 향에 관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포도를 어떻게 재배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즉 개화는 꽃은 적기에 피었고 봄에서 6월까지는 습한 기후가 지속되었으나 7월에는 좀 나아졌다. 8월 달에는 강한 햇빛과 고온의 기후가 있었고 9월에 와서는 건조한 시기가 지속되었다. 10월 3일에서 10월 23일까지 수확을 하였는데 그때 날씨는 좀 습한 기온이었다. 이 정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와인 자체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Good red hue, 붉은색의 감도는 풀 컬러의 미디엄 중간 정도의 풍부한 색상, 어떻게 뜻이 그리고 잘 집약되어 있는 아로마를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탄닌을 가지고 있으며 부드럽고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잘 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평을 남기고 있고요. 이 와이너리의 위치는 메독 지역의 생로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보르도의 유명한 와이너리인 구리오이트, 라로스, 라그란지, 벨그라프, 까망삭, 라네상 같은 이런 와인들은 보르도 그랑크리 등급 와인들이죠. 와이너리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그래서 여기의 토양도 이 등급 와인과 다를 바 없이 좋은 토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와이너리는 45헥타 정도의 넓이가 있는데 낮은 자글밭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쪽으로는 모래가 좀 더 많고 서쪽으로는 점토질이 좀 더 많은 토양이다. 그런 내용을 짚고 있고요. 나무 수령은 25년 정도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 밭에서는 60% 정도 까베르네 소비뇽,
3%, 뿌디베르도 37% 메르로를 키우고 있고, 와인 제조법은 그랑크리 샤또들과 다를 바 없이 따르고 있는데, 포도에서 가지를 떼어내고 살짝 으깬 다음에 발효조로 보내는데, 발효조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쓸 수도 있고 에포시 코팅된 시멘트 발효조를 쓸 수도 있다. 발효는 28도에서 30도를 유지를 하면서 발효를 시키고 있고, 발효하는 중간중간 바닥에 있는 포도즙을 위로 뿜어 올려서 순환시킴으로 해서 포도 껍질에 묻어 있는 여러 탄닌이라든지 향이나 맛을 추출해낸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일반적인 포도 제조 방법이죠. 그리고 12개월 동안 오크통 숙성을 시키고 토탈 20개월 숙성을 시킨 다음에 병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비비노의 정보를 빌려온다면, 와인의 이름은 샤또 까론 생제머고요. 품종은 까베르 소비뇽 60%, 메르로 35%, 뿌디베르도 5% 블렌딩한 와인이고, 오메도 AOC 와인이다. 맛은 바디감이 높은 편이고 탄닌도 높죠. 드라이한 와인이며 산도도 높은 와인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총 1825명이 이 와인을 리뷰를 했는데, 그중 512명이 가죽이나 흙, 연기 같은 토양과 관련된 향을 언급을 하였고요. 477명이 블랙크런트,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 검정 과일 향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474명이 오크통, 담배 냄새, 세다향, 삼나무죠. 향이 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뭐 글로 된 리뷰는 그렇게 인상적인 거는 별로 없고요. 이분은 매그넘 병을 리뷰를 하였는데요. 잘 발달된 향이하고 굉장히 즐길만 하다. 4, 5년 동안 숙성이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한 분은 감초나 오크 향이 나고, 또 한 분은 블랙프루트, 검정 과일이나 담배향, 토양, 부드러운 탄닌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와이너리는 굉장히 오래된 와이너리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샤또 이름에서 그 어원을 보면 까로라는 작은 샘, 리들 스프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생 제머는 세인트 제임스, 즉 성요한이라는 어원을 지니고 있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오래됐음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무른상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록은 1648년 이 토지를 빌려서 임대료를 지불했다라는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현재의 소유주가 이 와인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00년에 에밀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유진 보리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유진의 아들은 샤또 바타야와 샤또 디꾸리 보카유, 여기도 등급 와인이죠, 를 인수함으로 해서 이 와이너리에서는 손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주는 에밀의 손자와 그의 조카인 프랑스화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때로와는 자갈로 된 8m 정도의 언덕이지만 오른쪽 동쪽으로는 모래가 좀 더 많고 서쪽으로는 점토가 좀 더 많은 그런 지역의 때루아를 가지고 있다. 생줄리앙과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와이너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다른 와인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샤또 까롱생 제머밖에 찾아볼 수가 없지만, 미국의 와인 리뷰 사이트인 와인서치를 보면 4종류의 다른 와인이 나와 있는데요. 그랑 퀴베 오메도, 라도 오메도, 레비베르트 까롱 오메도, 로라치 오메도, 이렇게 4종류의 와인이 나와 있는데, 비비노의 와인 테이스트를 보면 샤또 까르노 셴제머와 유사합니다. 볼드하고 바디감과 탄닌이 높고 드라이한 와인이면 산도도 높다. 그런데 그랑키베 오메독의 경우에 160명이 리뷰를 했고, 란도 오메독의 경우에도 유사한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으나 153명이 리뷰를 하였고, 로라치 오메독의 경우에 탄닌과 산도가 살짝 떨어진다고 표현되어 있고 15명만이 리뷰를 한 것으로 보아 와인서치에 나온 와인은 일시적으로 생산하는 와인들이고 그 이상 생산되지 않는
종류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샤또 까론 생제무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렇게 유명한 와인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와인 리뷰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름난 와인들이거나 또 유명한 지역에 대한 와인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편의점 한 구석에서 발견되는 유명하지 않은 와인이지만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일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리저리 정보를 모아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Let's Wine Together 샤또 까론 생제무였습니다.